네, 안녕하세요. 프레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월급으로 내 집 장만하기라는 책입니다. 이하나님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 잘 모릅니다. 이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제가 책 날개를 좀 꼼꼼히 봤는데 소개가 조금 간단해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를 사랑해서 여의도로 떠난 강남 공인중개사, 여의도에서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 생활을 하며 막내 직장인으로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액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은 명품 쇼핑에 미쳐 있을 때 각종 금융 컨퍼런스와 부동산 포럼을 첨가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현재 만 29세, 소형주택 2채와 서울에 상가 1채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다. 헬조선에서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다고 포기한 청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집주인 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대단하죠? 벌써 집이 소형주택이 2개가 있고요. 아마 뭐 빌라겠죠? 빌라가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상가가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내가 어렸고 뭐 했고 뭐 했는데 26살에 첫 집을 마련을 합니다. 투자용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현금 흐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월세 투자를 해서 월세 입금날이 기다려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좀 독려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뭐 누구한테 배워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자기개발도 좋은데 일반적인 자기개발보다는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좀 바꿔낼 수 있는 자기개발, 특히 이제 콕 집어서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에서는 이제 약간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하고 맞는 물건을 좀 찾아라, 돈 되는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 그다음에 첫 투자는 5천만 원 미만의 부동산으로 시작하라. 네, 뭐 되게 일반적인 얘기죠, 사실. 네, 가볍게 시작해라, 위험부담 없이 시작해라, 돈이 없다고 집을 못 사는 건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종잣돈이 5천만 원 있다고 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물건을 찾아서 그걸 몽땅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5천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을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준비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남은 돈 중에서 절반 정도는 예비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좀 준비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을 운용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돈이 뭐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쪼개는 거죠. 뭐 600, 뭐 나머지 800, 이 정도로 좀 적절히 쪼개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최대한 좀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물건에 몰빵을 해서 그 물건이 좀 뭔가 안 좋아졌거나 했을 때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 좀 최대한 첫 투자는 가볍게, 저도 조그만한 거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대출을 좀 많이 끼긴 했지만 제일 작은 거 1억 미만의 물건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좀 가볍게, 그렇게 좀 부담 없이 경험을 쌓는 거죠, 처음엔. 사실 첫 번째 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돈을 이제 분산해서 위험을 좀 방지하는 것도 있고,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월세를 받기 시작한 지 한 1년 조금 이제 넘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보일러를 수리해 준 적도 있고요. 뭐 수도꼭지가 뭐가 말썽이 있어서 그걸 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월세를 안 낸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독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언제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입자의 마음이 좀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런저런 이제 뭐 경험을 쌓는 거죠. 뭐 누수가 됐어요, 뭐 월세를 갑자기 안 낼 수도 있고, 잠수를 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좀 겪어 나가면서 내공을 쌓아 나가고 돈을 이제 조금씩 더 종잣돈을 모아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할 때는 좀 가장 그렇게 부담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청춘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10개명이라고 해서 20대를 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대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죠. 뭐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간다라든지, 적금과 보험에 목매달고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공인중개사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1금융권을 위주로 대출을 받아라, 소형주택에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전세 살 돈 있으면 월세를 살아라,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1억짜리 전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1,000에
50 이런 월세를 살면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활용을 하면 전세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걸 종잣돈을 더 많이 불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력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투자를 한 것 자체는 자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고 어떻게 월세를 받고 있고 어떤 현금 흐름을 내고 있는지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물건들을 내가 왜 선택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서 그런 게 좀 보충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분은 제가 볼 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책이 또 한 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된 투자 경험이다 보니까 쓸 말이 이제 약간 마인드 세팅과 관련된 쪽, 20대 친구들을 위한 마인드셋 책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투자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투자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 나머지 경우는 뭐 20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 번쯤 보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이나 중반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